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간절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을 그렇게 찢어놨던 건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 착하디 착한 저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빠들과 차별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오빠들 옷은 새 옷을 사주고 저는 친척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주실 정도로 늘 오빠들만 아끼셨거든요. 게다가 오빠들 방을 청소하고 일하시는 부모님 대신 오빠들의 밥을 차려주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오빠들의 밥을 하루 안 차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선이 너 오빠들 밥 왜 안 차려줬어? 너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오빠들 밥은 시간 맞춰서 차려줘야 된다고 했지? 너 때문에 너희 오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잖아. 엄마,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하루 정도는 그냥 오빠들이 알아서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오빠들은 공부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알아서 밥을 차려 먹니?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동생이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없을 땐 오빠들 뒷바라질 주선이 네가 해야 하는 거라고. 이러다 보니까 전 항상 부모님에 대해 원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대학도 오빠들만 보내줘서 저는 제가 돈을 벌어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빠들은 오히려 절 놀리기만 하더라고요. 야, 무슨 기집애가 대학을 가냐? 너 그거 공부해봤자 어차피 시집가면 아무 소용없어. 얘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하지만 전 제 미래를 위해 오빠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열심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한 큰오빤 대기업에 들어가고 작은 오빤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반면 전 그냥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죠. 그런데 취업 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만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큰오빠한테만 비싼 정장을 사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인물이 훤하니 잘 어울리네. 원래 이렇게 대기업 다니 능력 있는 남자들은 정장도 좋은 거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사람도 다 급이 있으니까 옷도 그 급에 맞게 입어야지. 게다가 저희 작은 오빠한텐 용돈도 턱턱 주셨습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은 늘 지갑이 두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그래. 그게 바로 능력이야, 능력. 저도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늘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모님은 오빠들만 예뻐하시니까 언젠가부턴 오빠들이 밉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전 오빠들이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축의금을 100만 원씩 해줬어요. 미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거든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이 결혼할 때 돈도 참 많이 보태주시더군요. 덕분에 오빠들은 결혼 생활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차별 속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전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군인 출신의 119 구급대원이었는데 몸도 엄청 다부진데다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고 늘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왜 하필이면 119 구급대원이 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뉴스를 보다 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구급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런 위급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내 행동 하나로 인해 귀중한 생명 하나를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 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더 편한 직업이 많은데도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구급대원을 택한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배울 점이 많은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과는 달리 제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자린 지켜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오빠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오빠들 결혼식에 100만 원씩 냈는데 오빠들은 제 결혼식에 각각 20만 원씩만 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만 미운 오리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 시부모님만큼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를 안 짓는 시기엔 시아버지가 산에서 산삼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저보고 산삼 캐러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아버님,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 진짜 다리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영 체력이 약하구나. 자,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천천히 올라가 보렴.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산에 오르고 하다 보면 체력도 늘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저는 손수 제 등도 밀어주시는 시아버지와 함께 산을 계속 올랐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뭔가 정신이 상쾌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칡 한 뿌리를 캐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 이거 먹어봤니? 우리 땐 이렇게 칡뿌리를 생으로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 내가 조금 잘라줄 테니까 너도 한번 먹어볼래? 네? 이걸 생으로 먹는다고요? 그래. 씹다 보면 단맛도 나고 좋아. 그리고 이 칡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칡을 먹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데다 면역력도 높아진다더구나. 내가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칡뿌리도 캐먹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지 않니? 저는 시아버지와 칡뿌리도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전에 느껴본 적 없었던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도 얼마나 절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내려가기만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오늘 내가 너 온다고 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골국 끓여놨다. 어머님, 사골국 한번 끓이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저 때문에 미리 끓여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네가 워낙에 밥을 복스럽게 잘 먹잖니. 난 네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배가 부르더구나. 자, 날씨도 쌀쌀한데 얼른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내가 뜨끈하게 사골국 한 그릇 가득 퍼주마. 친정에선 항상 찬밥 신세였던 제가 결혼하고 나선 공주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저희 집까지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진 직접 캔 산삼까지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며느라, 이건 내가 이번에 캔 산삼이거든.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우리 아들이랑 나눠 먹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라. 아버님,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먹기에 너무 아까운데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네가 이거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산삼도 산삼 나름이야. 이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먹거라. 시아버지 말씀으론 별로 비싼 산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내내 저희 집에 계시며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애를 낳았다고 하니까 잠깐 오셨다가 겨우 2시간 만에 집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이왕 오신 김에 좀 더 있다 가시지 그러세요. 아유, 내가 여기 더 오래 있어서 뭐하니. 어차피 우리 손주 얼굴은 봤으니까 우린 이만 가마. 너도 그냥 박서방이랑 같이 편히 쉬거라. 아무리 그래도 딸이 출산을 했는데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부모님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싶진 않아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저한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딸 둘도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항상 차별만 받고 살던 제가 이제는 3남매의 엄마가 된 거죠. 자식이 셋이나 생기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걱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어떤 취객이 구급대원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걱정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취객이 구급대원한테 손찌검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었대. 당신도 출동하다 보면 취객들 상대할 때 많잖아. 그러다가 당신도 어디 다치면 어떡해?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생겨도 알아서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렇지. 가끔 가다 보면 응급환자 이송하느라 구급차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기사도 나고 또 위험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나 진짜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렇게 걱정할 때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래도 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일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다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저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다시 직장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다들 좋은 분들이라 결혼 생활은 늘 행복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저희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왕자랑 공주 들어왔구나. 얼른 와서 이 할머니한테 얼른 안겨봐라. 아이고, 당신은 우리 손주들도 손주들이지만 우리 집 최고 공주는 바로 우리 며느리야. 애미야, 얼른 이리 와서 여기 앉아봐라. 내가 아까부터 이불을 깔아놔서 이 자리가 제일 따뜻해. 저희 시아버지가 절 너무 챙겨주시니까 시누이들도 웃으며 저를 질투하더라고요. 야, 이거 누가 보면 올케 언니가 우리 아버지 딸인 줄 알겠네. 우리가 집에 왔을 땐 저렇게까지 안 반겨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올케 언니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저희 남편도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더군요. 평소에 긴장하며 일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도 쉬는 날엔 꼭 애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곤 했어요.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블록 쌓기도 해주고 자기가 직접 호떡 같은 것도 만들어 애들한테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전 이렇게 화목한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는 걸까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됐을 때 저희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했던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갔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도 너무 큰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런 병은
나 같은 늙은이한테나 내려줄 것이지. 하필이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한테 내려주냔 말이야. 저 역시도 이제 겨우 50대에 접어든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남편한테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꽉 깨물고 남편을 응원해줬어요. 여보,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 암 걸려도 치료받고 오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옆에 딱 붙어서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암 치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일 구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하던 남편이 매일 화장실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자꾸만 구역질이 나니까 미칠 것만 같단 말이야.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어지럽고 기운은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냐고. 여보, 많이 힘들지?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이겨내야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만 말고 조금씩이라도 기운 내보자. 어? 저희 애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맨날 저희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옆에 꼭 붙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희 애들한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너희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아빠가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너희한테 신경 쓰이게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저희 막내딸이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공부는 저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 집안의 1순위예요. 저희 대학이야 열심히 한 만큼 성적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 건강은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좀 힘들어도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아빠의 건강을 되찾아야 아빠가 평생 동안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고맙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난다. 너희 말대로 내가 조금 더 힘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해보마. 솔직히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더군요. 식단 하나부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항상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병원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경과가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 경과라면 5년 차 때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팔짝팔짝 뛰고 말았어요. 위암 초기도 아니고 3기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저희 남편은 다시 119 구급대원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아프면 안 돼요? 알았죠? 건강하게 나 시집 가는 것까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시집 가는 것만 보겠냐? 난 너희들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손주들이랑도 놀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어느덧 저희 애들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도 일상을 되찾게 되니 다시 행복해진 집안의 분위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누워만 지내는 환자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건강 관리를 한다면서 쉬는 날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은 저희 아들도 남편을 따라 운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산에 가실 거죠? 저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니까 저랑 같이 가요. 그래? 안 그래도 혼자 다니면 심심했는데 잘 됐다. 역시 운동도 혼자 할 때보단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 그쵸? 원래 운동은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같이 운동도 할 겸 보디가드 역할도 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괜히 또 혼자 산에 가셨다가 발 헛디디시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일 없게 옆에서 지켜드려야죠. 아이고, 든든하다, 든든해. 그러고 보니 어릴 땐 그렇게 조그맣던 애가 언제 이렇게 덩치가 컸어? 이젠 나보다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져서 진짜 보디가드가 따로 없네. 역시 우리 아들이 멋있긴 최고로 멋있다. 저는 예전보다 활기차진 집안 분위기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남편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꿈꿨던 미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구급대원으로 복직한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한숨을 푹푹 쉬고 말을 걸어도 귀찮다는 듯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운동도 질렸다면서 아예 안 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일 그만뒀어. 사실 나 그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모습 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밤에 잘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룬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한테 미리 얘기 못한 거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남편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끔찍한 사고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하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동안 그런 걸 혼자 감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남편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 자꾸만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운동할 때 빼곤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툭 하면 밖에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또 어디 가? 내가 밥 차려놨는데 밥이라도 먹고 나가지 그래. 아유, 그놈의 밥을 꼭 집에서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 나 약속 있으니까 그냥 밥은 당신 혼자 먹어. 아참,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저녁도 차리지 말고 나 기다리지도 말고. 알았지? 뭐? 아니 무슨 약속이길래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야. 당신 원래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아니었잖아. 왜? 난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이젠 동호회 같은 것도 가입하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붙어 있어야 돼?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툭 하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혼자 가끔씩 외박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따지니까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아니,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해? 나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 좀 그만 내버려둬. 제발 나한테 참견 좀 하지 말라고. 남편 행동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까지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정식이 너, 요즘에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자꾸 애미 속을 썩이는 거야? 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애미가 너 아플 때 얼마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애미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두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저희 애들도 엄청 황당해하더군요. 하루는 저희 막내딸이 남편한테 짜증을 낸 적도 있었어요. 아빠, 요즘 도대체 왜 그래요? 예전엔 그렇게 자상하고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냐고요. 아빠 설마 바람났어요? 설마 우리 엄마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뭐야? 이게 진짜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찾겠다는데 왜 너희들까지 난리야? 아빠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학교나 열심히 다녀. 알았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만 꿈꿨었는데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고만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막내딸 말대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50이 넘었고 난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남들처럼 각자 즐기면서 사는 거 어때? 내가 요즘에 모임에 나가보니까 똑같이 중년이어도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게다가 요즘엔 애인 없으면 바보 소리 듣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서로 맞바람이나 피면서 즐기면서 살자고. 뭐라고? 서로 맞바람을 피면서 즐기면서 살아? 당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왜 안 돼? 요즘엔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 나 솔직히 여태까지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겨웠고 지옥 같았어. 그나마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지. 애들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 살 일도 없었다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시킬 때 혼주석엔 앉아야 되니까 굳이 이혼까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릿속이 폭발할 것만 같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세상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서로 맞바람을 피우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를 해?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 당신만 바라보면서 당신 아픈 거 낫게 하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냐고. 그럼 그냥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나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나이 들어서까지 알콩달콩 지내는 부부가 뭐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다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지. 뒤론 다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대놓고 딴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어떻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몰래 하는 것보단 당당하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도 똑같이 맞바람 피우라고 하는 거잖아. 맨날 이렇게 후주근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당신도 다른 남자 실컷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남자 실컷 만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세상에 어떤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딴 얘기를 해. 아이 됐고, 난 이미 내 의견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당신이랑 더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괜히 쓰잘데기 없이 나한테 따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하자고.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평소에 여자 문제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후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알아눕고 말았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저희 애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참에 아빠랑 이혼해버려요. 아무래도 아빠가 사람이길 포기한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이상한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버리라고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하루하루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 말대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데리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이혼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맨날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혼자 끙끙 앓은 지 3일째 되던 날 잠깐 물을 마시러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문득 집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살림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청소라도 대충 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선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갑작스런 현기증에 몸을 휘청이다가 그만 쓰레기통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놈의 인간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신세 한탄을 하며 엎어진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 안에서 북북 찢어져 있는 서류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던 전 순간 너무 놀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지였어요. 게다가 그 내용은 남편한테 위암이 재발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제서야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왜 최근 들어 변했는지, 왜 저보고 그런 못된 말을 했는지 한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외출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냐고. 당신 진짜 위암이 재발한 거야?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크게 당황을 하면서 이러더군요.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신 못 보게 일부러 찢어서 버렸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선 펑펑 눈물을 흘리며 남편한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당신 진짜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어떻게 암이 재발했다는 걸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존재도 안 돼? 이런 건 당연히 우리 가족한테 다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체념을 하고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주기 시작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미안해, 여보.
나 다신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암투병할 때 당신이랑 우리 애들 정말 고생 많이 했었잖아. 당신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 옆에 꼭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날 간호해주고 한참 공부할 시기였던 우리 애들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우리 가족한테 얘기해? 내가 암 재발했다고 하면 분명히 당신이랑 우리 애들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걸 꽁꽁 숨기고 나보고 맞바람이나 피우면서 살자는 얘기를 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건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 나한테 애정이 많이 남아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당신이 너무 슬퍼할까 봐 일부러 나한테 정 떨어지게 하려고 못되게 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했던 거야. 그런데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차마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못하겠더라. 난 나 혼자 아프다가 죽더라도 당신이랑 가족인 채로 죽고 싶었어. 그래서 이혼은 하지 말고 서로 맞바람 피우면서 살자고 한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이 외로울까봐 나 대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 당신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건 정말 미안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인간아. 당신이 죽긴 왜 죽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긴 왜 만나? 당신 한 번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쉽게 포기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냐고. 당신 설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혼자만 세상 떠날 생각이었던 거야? 어? 정말 그런 거냐고. 맞아. 나 솔직히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세상 떠나려고 했어. 그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여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저는 본인이 아픈데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진짜로 변한 줄 알고 이혼할 생각까지 했었다는 게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도 전 한동안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하나둘 집에 들어온 저희 애들이 저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설마 두 분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앉혀놓고 남편의 암 재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저희 애들도 큰 충격을 받아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로 암이 재발하고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됐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래, 사실이다. 너희한테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아빠로서 나중에 너희 시집 장가 갈 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 몸 상태가 이렇다 보니 못 해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단다. 그래서 적어도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아빠는 되지 말자고 생각해서 비밀로 했던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아픈 게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요? 난 예전에 아빠 아팠을 때도 아빠가 아프다는 이유로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빠가 얼른 나아서 예전처럼 우리랑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지 아빠 때문에 귀찮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그래요,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가족이 아니면 누가 지켜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몰라요?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설마 우리가 아버지를 짐짝으로 생각할 줄 알았냐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보다. 난 그냥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준 것 같구나. 아무래도 난 정말 부족한 아빠인 것 같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길래 전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자책은 그만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자. 예전에도 한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병원으로 가. 위암이 재발했어도 또 예전처럼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는 거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옆을 지켜줄 거니까 다신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병원 열심히 다녀.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힘내볼게. 그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던 저희 가족들은 그간 있었던 오해를 풀고 서로를 많이 안아주고 또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답니다. 여보, 지난번에도 해봐서 잘 알지? 몸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 낫는 거야. 이번엔 저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2배로 힘내야 돼. 대신 나도 옆에서 2배로 응원해 줄게. 우리 애들도 항상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여보, 나 있잖아. 우리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힘낼게. 예전에 내가 밀어내서 내 병수발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하는 게 민폐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즘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혼자 아파하다가 세상 떠나면 그게 우리 가족들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인 것 같더라고. 나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족들 울게 만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가족들 생각해서 이겨내 볼래. 고마워, 여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자 우리 집 가장이야. 고맙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지.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나 안 버리고 옆에서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만약에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까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낸다면서 왜 또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해. 나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갈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잃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다며 또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맞잡은 손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부모님도 놀라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남편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애미한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순간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너무 걱정을 많이 끼쳤네요. 그래도 저 요즘에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저 절대로 혼자 떠난 일 없이 오래오래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무조건 그래야지. 나랑 네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앞날이 창창한 네가 먼저 떠나면 되겠니? 아휴, 그나저나 우리 애미가 앞으로 고생이 참 많겠다. 남편 병수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들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살짝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지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어머님도 너무 염려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셨죠?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고맙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따뜻한 시어머니 품에서 저도 기운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웬일인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아팠을 땐 별로 관심도 없으셨는데 이번엔 저한테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선아, 박서방은 좀 괜찮니? 아이고, 암에 한 번 걸려도 힘들 텐데 재발까지 했다니. 내가 요즘에 정말 걱정돼서 죽겠다. 내가 나중에 죽이라도 끓여서 갖다 줄까? 엄마, 죽은 제가 알아서 끓여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해요. 평소답지 않게 자꾸만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최근 들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던 저희 큰오빤 술 먹고 싸움질을 하고 음주운전도 몇 번 걸리는 바람에 재작년쯤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게다가 저희 작은 오빠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몇 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가 본데 하나같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오히려 자식들 중에 제일 지원을 못 받은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제야 노후가 걱정되는지 저한테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 계획입니다. 저도 그동안 친정 가족들한테 받아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금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아직 남편은 열심히 치료 중인데 꼭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제 옆에 잠들어 있답니다. 요즘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이 유튜브 사연을 듣는 걸 보고 저도 유튜브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면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여러 사람의 인생살 들으면서 울고 또 웃게 돼서 좋더라고요. 물론 사연 중에선 불륜이나 막장 사연들도 많아서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제 사연만큼은 시청자분들께 가족의 위대한 사랑을 알려주는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의 건강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옆에서 걱정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 남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완치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